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67쪽에 달하는 체포동의안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부탁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5달 전인 작년 7월 미국 하와이 방문 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나눈 발언을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는 말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며 군이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은 귀국 후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니 전역하고 싶다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에 분노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김영헌 당시 경호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항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과거 약속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법력권의 표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되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예비 음모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 해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직접 나서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는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모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8시 넘어서 앉자마자 소주와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낸 뒤 한남동 고깃집 김치, 계란말이 등 당시 먹었던 안주를 세세히 언급한 다음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간 하지 않았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했던 부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이란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대상 정치인들을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보며 웃었지만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왜 그동안 말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후 별도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성현이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 직후 영상 없이 사진 7장만 언론에 배포했다가 그나마 3장을 서둘러 회수했습니다. 1시간 반 회동에 단 4장의 사진만 공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현안 얘기는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의 깜짝 독대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당 내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참석자들은 가벼운 대화만 이어졌다며 민심을 전하지 못해 국민들께도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참석자들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찬장을 떠난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독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만 내부에선 한 대표가 또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등의 불쾌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못 꺼내면서 고기는 왜 먹은 거냐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능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 인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